번째 질문은요. 이제 ESF로 학생으로 생활하시다가 언제 어떻게 이제 간사로 이제 서기로 결단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근데 학생들은 다 간사가 한번 돼보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지 않나요? 한 번 정도. 아닌가? 우리 때는 간사님들이 아주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었어. 그래서 누구 한 번쯤은 이렇게 나도 간사가 한번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었죠. 있었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이 귀한 일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고 대학교 그러니까 88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이라는 곳에서 수양회가 있어서 전북 진안 정천면 사무소 이제 그 성상국의 집이라는 수양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좀 많이 들었고 그때 이제 찬양 중에 값지게 하시옵 이런 찬송가가 그 가스펠송이 있었어요. 그 찬양 부르면서 마음에 간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졸업하고 92년도 1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88년도에 마음이 많이 이제 마음 한구석엔 정리가 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렇게 우리 선배님이었던 우리 선배님들 권면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간사를 요청하는 어떤 선배들의 권면을 들으면서 참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어떻게 이 간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렇게 내가 그 원래 3년 가는 군대를 2년 다녀왔거든.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1년만 한번 하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어요. 참, 그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후로 결핵은 깨끗이 나았고, 하나님이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간사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를 하게 됐죠. 지금도 그렇게 간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간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책임 간사가 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책임 간사의 사역은 이제 어떤 사역이었는지 그리고 사역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역에 이제 중점을 두어서 사역을 하셨는지 좀. 책임 간사가 일찍 됐어요. 책임 간사가 28에 됐으니까 그래서 책임 간사 생활을 96년도부터 했죠. 96년도부터 이제 그때 96년도부터 2004년도 11월까지는 진주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04년 11월부터 부산에서 2013년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임 간사 생활을 지금 생각해 보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고 간사 생활 참 즐거웠던 것 같고 또 이제 중점 이렇게 이 사역에 초점이 있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책임 간사는 이제 공동체의 어떤 사역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지도자는 원래 지도와 자를 가지고 이렇게 갈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역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많이 쏟았죠. 힘을 많이 쏟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간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책임 간사의 중요한 역할 간사들을 발굴하고 또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간사들을 잘 돌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역 간사도 이렇게 제때 이렇게 세워졌고 그 뒤에 지금은 청주 인천에 가 있는 준하 간사 또 우리 혜진 간사, 나영 간사 이런 사람들이 제가 다 이제 발굴하고 세웠던 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늘 저는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 중에 좀 이렇게 그 간사 자원을 발굴해낼 것인가 이게 늘 관심사였고 그리고 그 간사들을 어떻게 하면 좀 오래 하도록 이렇게 잘 돌볼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학사님들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간사의 큰 사역이었죠. 책임 간사의 큰 사역이었죠. 그럼 다음 질문은 간사 생활 하시면서 제일 잘했던 거, 후회하는 거,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거 있으시다면? 잘했던 거, 학사 모임을 꾸준히 이루었던 거. 이게 학사 원래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학사 원래라든지 또 학사 신방이라든지 학사 수양회 이런 걸 참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내가 이렇게 86학번이니까 아래 위로 선후배들이 있는데 그런 비교적 좀 이렇게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에서도 말했지만 간사들을 많이 발굴하고 세운 거, 그 우리 진주에서도 그랬지만 부산에서도 간사들을 많이 발굴하고 세웠던 것이 그것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거 이런 것도 참 이렇게 잘했던 것 같고, 또 지금 이런 건 안 하는 줄 알지만 성경 읽고 책 읽고 이러는 모임 열심히 한 거 이런 거는 참 아쉽지만, 지금은 없다고 하니까 아쉽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 여행, 유럽 비전 여행 이런 거 우리 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잘했던, 그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갔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한 것 같고, 제주도 비전 여행 해가지고 한 달씩 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 이런 건 후회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후회는 없고,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좀 학사 운동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부산지구 책임 간사를 은퇴하고 좀 전국적인 학사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의치가 않았고, 그리고 해관을 지금 있는 위치에서 시내권으로 좀 한번 옮기려고 제때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기회가 있었고,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이 이렇게 건너가면서 못 가긴 했지만 그때 우리 해관을 옮겼어야 되는데, 해관을 시내권으로 서면이든 연산동이든 옮겼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고, 그 기회가 나는 적극적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쪽 개발이 중단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아쉽고, 좀 학생회가 우리 사역 자체가 구조적으로 폭발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1:1 말씀 공부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학생회를 좀 더 성장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역할 때 가장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그 이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제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사실 앞에도 말했지만 간사 생활하면서 늘 내가 감히 어떻게 간사 생활을 할 수 있겠나, 저 훌륭한 간사님들처럼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런 어떤 늘 부담감이 있었고, 또 간사의 길은, 특히 ESF 간사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내가 간사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늘 나는 제대로 가고 있나, 나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늘 어려울 때가, 또 책임 간사를 오래 했잖아. 이제 간사 생활을 23년을 했는데 그 중에 2년을 제외하고 21년은 책임 간사를 했거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학생 때부터 늘 붙들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 말씀처럼 저의 목표는 ESF에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붙어서 충성하는 거. 그랬는데 그걸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고, 어쨌든 23년 사역하는 동안 끝까지 잘 했던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게 간절한 기도였고, 또 그렇게 진주와 부산에서 이렇게 책임 간사로 쓰임 받았던 거 감사하고, 공동체적으로는 늘 이제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가 역사의 부흥이죠. 우리 캠퍼스 사역이 부흥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 제자들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많이 길러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 학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인터뷰하러 온 우리 명준 형제나 지영 간사를 통해서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감동받았고. 그래요. 그래 기도의 응답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89년도에 이거 학생 신분으로 동아대 개척하러 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후배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너무 감동받고 진심인데. 그럼 이제 간사 생활 오래 하시면서 이제 1대1 양도 많으셨을 텐데 예. 그 감동 받았던 뭐 기억이 있으시다면 뭐 하나 에피소드 하나 뭐 제일 기억에 남는 양이 있다면 양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그냥 이렇게 이 얘기 들을 때 딱 기억에 떠오른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네. 한 명은 지금 울산에서 이제 그 근무하고 그 현대자동차인가 어디 현대조선인가 근무하고 있는 이성경 학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학사가 대학교 7학번인가 이 친구가 그런데 애를 많이 먹였어요. 내가 이제 그 애를 많이 먹이고 교회 우리 ESF 잘 안 나오고 이랬는데 한 3학년인가에 이렇게 이 형제가 울면서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면서 ESF 생활 그때부터 열심히 하고 아마 지금도 우리 해관에 열심히 헌금하고 생활하고 있는 걸로 소감 많이 들어봤어요. 아는데 그 우리 성경학사가 생각이 났고 또 한 명은 정현승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들과 천안에서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친구도 우리 현승 목사님도 정 목사님도 우리 간사 생활을 좀 했어요. 원래 해양대 나와가지고 간사 생활을 한 몇 년 한 걸로 아는데 한 2년인가 3년인가 했는데 그 형제는 계속 이렇게 그 토요일만 되면은 그 부산대 정문에 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기타 들고 가서. 처음에 이제 우리 ESF에서는 잘 없는 영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수용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같이 따라 나가서 그래서 둘이서 찬양을 부르거나 그 부산대 캠퍼스 정문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현수 형제가 참 그때 담대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도 그 옆에 서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부산대 정문에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어떤 우리 지금은 정현승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그 우리 현승 형제가 좀 생각이 한 번씩 나요. 그래 그 현승 형제 우리 해관에 살았었거든. 해관 1층에 살았는데 우리 현승 형제 생각이 또 나고 뭐 그 외에도 여러 양들이 생각나는데 특별히 이 2사람이 오늘 아침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두 분은 계속 이제 뭐 연락하고 지내요? 아니요, 연락 안 하고 있고 연락은 안 해도 성경학사는 연락은 안 해도 아마 뭐 오늘이라도 연락하면은 반갑게 전화할 것 같고 정현승 목사하고는 거기가 이제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찬양과 우리는 말씀이 좀 다르다 보니 그 후로 이제 정현승은 이제 교회로 갔고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그러면서 좀 소식이 잘 안 돼가지고 연락이 요즘은 잘 안 돼요. 좀 이 인터뷰 보면 연락 좀 해주기를. 연락을 우리 현승 꼭 연락 주세요. 해줄라나 모르겠네. 다음 질문은 이제 1대 양과 이제 좀 친밀한 관계를 있다 보면 이제 친구 같은 목자로서의 이제 역할이 하나 있고 또 이제 교육자로서의 목자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래서 교육자로서 이제 엄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균형을 맞추셨는지. 나는 사실 잘 못했고 균형을 균형을 잘 못 맞췄고 근데 난 굳이 치자면 여기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친구 같은 목자이죠. 저는 이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사실 목자를 잘 하려면 싫은 소리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하고 근데 이제 간사 생활도 오래 하고 또 이제 지금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약간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잡게 된 것은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하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내가 옳은 소리를 해야 될 때는 그 말을 한번 뵙기 전에 몇 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받게 될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고 듣고 난 이후에 힘들지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 하고 하는데 여전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싫은 소리 하는 거. 그런데 싫은 소리 성경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면 꼭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기 전에는 많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래도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한다. 이게 뭐 팁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볼 때 이런 말을 잘할 사람은 누가 있으려나. 뭐 우리 ESF에 좀 잘할 아마 ESF 지금 간사들 중에는 혜진 간사 정도가 싫은 소리 잘하지 않나? 싫은 그냥 저에게 피와 살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혜진 간사처럼 하면 되는 것 같아. 웃으면서 싫은 소리를. 그런데 어쨌든 혜진 간사도 학생 때는 어쨌든 뭐 그거는 비보도입니다. 이제 간사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후에 이제 인생을 계획하실 때 ESF가 어떤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 간사 사역을 마치고 인생을 계획할 때 간사 사역을 마치고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간사를 하면서 계속되는 고민이 뭐였냐면 학사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학사가 나름 이렇게 뭐 학사 성경 공부나 원래나 수양회나 이런 걸 이루었지만 학사들이 잘 안 모여지는 걸 볼 때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보다 앞서서 선교단체가 자리하고 또 역사가 있는 그런 북미 쪽에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CCC라든지 또 아니면은 IBF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우리보다 한 20, 30년 앞서갔는데 학사 운동을 어떻게 하나. 좀 가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 이제 유학 와 있는 유학생들 사역도 좀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선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선교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거기서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한국에서 학사 운동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좁게는 우리 부산 경남이었고 넓게는 우리 전국 ESF에 좀 학사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학사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아이들이 그때 이제 막 고1, 중3 뭐 이런 시기였고 이제 이동했을 때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라 좀 이렇게 굉장히 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담감도 하나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어떤 내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지지해주고 좀 지원해줘야 되는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가려고 하는 그 전 단계까지 갔지만 그 전 단계에서 무산됐죠. 처음에는 유보됐다가 나중에는 무산되었는데 참 아쉬웠고 그래서 사실 그 간사를 마치고 난 뒤에도 저의 생각은 ESF와 관련해서 사역을 하는 거였었어요. 학사운동을. 그런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가 무산되면서 사실은 적이 없는 상태가 됐죠. 뭐 ESF도 아니고 물론 학사였지만 ESF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단계도 아니었고 물론 뭐 그때도 부산 행복한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었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약간의 공백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전임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됐죠. 사역을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하니까 그 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에 대한 어떤 부르심은 이런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도 지역교회를 어떤 이미 세워진 지역교회를 또 한 사역자가 되어 섬기는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그 내가 처음 부름받았던 청년 사역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좀 청년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또 내가 그걸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52세대던 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때 이제 52세면 뭐 잘 감은 없겠지만 우리 목회 쪽에서는 개척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보통 30대 초반, 중반, 뭐 40대 초반 정도까지 개척하고 하는데 이제 52세 때 이제 저는 뭐 그냥 주변에서 만류를 많이 했죠. 그냥 우리 교회 계시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또 뭐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같이 쭉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으면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부르심의 교회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내가 건축을 전공했는데 그쪽으로 갔겠죠. 그쪽으로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은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은 집사님 인터뷰 중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회 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고 사실 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왔죠. 개척하러. 52세 되던 해 2019년도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 2년 반 됐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그 개척을 아직 묻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개척까지 어쨌든 바람은 그냥 이어서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캠퍼스 선교 현장 캠퍼스 사역 현장은 아니지만 캠퍼스 가까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키워내고 또 이렇게 우리 ESF 졸업한 학사들을 또 잘 담아내고 그래서 ESF를 잘 지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또 ESF를 좀 이렇게 옆에서 지금은 아직 개척하고 1년 만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좀 교회가 잘 성장하면 우리 ESF를 또 재정적으로 또 인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1년 후에 코로나가 터졌고 개척한 지는 2년 반. 올해 3년째지. 그래도 아주 기적적으로 서바이벌 했네. 보통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교회도 많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에 비하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 어쨌든 우리 교회가 부산 ESF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의 ESF 나아가서 우리 전국 ESF를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을라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다음 질문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ESF가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지 지금까지의 40년 말고 앞으로의 40년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끌어 나가야 할지 좀 조언해 주시면. 뭐 40년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싶고 그렇다면 뭐 ESF도 존재할라나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도 뭐 그거는 주님이 아실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까지 가려면 뭐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ESF 같은 어떤 원투원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단체야말로 굉장히 아주 제일 좋은 단체다 이런 생각이 나와 보니까 들고요. 또 ESF가 이제 앞으로 40년을 준비해 나갈 몇 가지 여기 내 생각이 많은데 첫째는 간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학생들이 학생들을 돕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 자체가 어떤 이런 의식이 약하고 또 어떤 삶의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바쁘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이 간사들의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간사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또 그 발굴된 간사들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간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학생들이 갖도록 간사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동체가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이 많은 어떤 에너지를 넣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뭐 우리가 간사할 때보다는 지금 간사회가 훨씬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물론 간사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쓰는 것은 그 해관 차원에서는 간사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간사 자체의 어떤 그 전략적인 배움과 배움의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간사들에게. 간사들이 자꾸만 이렇게 한 공동체의 수준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간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간사들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간사들이 오래 간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ESF 부산회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간사들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또 그런 공부하려고 하는 간사들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우리 ESF가 앞으로 장기화되려면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온라인 사역을 이렇게 확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유튜브로 이렇게 교회 그런 어떤 방송들이 나가는데, 이렇게 뭐 조회수는 많지 않아요. 뭐 5, 6, 뭐 또 아니면은 뭐 3, 4 이럴 때도 있지만, 또 그런데 또 어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매일 하거든요, 줌으로 하는데 그런 조회수는 한 300, 400 넘어가는 수도 있긴 해요. 그게 그만큼 기존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를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분들 미국에서도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고, 또 뭐 그러니까 조회수가 상관없이 이게 갈급한 영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ESF에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 콘텐츠들을 온라인화하고 또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분명히 ESF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것도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픈하고 알려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잠들지만 온라인은 잠들지 않는다. ESF는 작지만 이렇게 강한 어떤 그런 단체로서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좀 강화하기를, 콘텐츠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연장 같으니까 좀 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어쨌든 서로 도와가면서, 네트워크 사역이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온라인 사역을 잘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보면 우리 ESF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청년 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초중고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오는 그런 건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는 지금 유스 캠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초등학생들, 우리 지연자매도 시집가면 애를 낳을 거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우리 교회에서도 토요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오전마다 아이들 한 10명 데리고 제가 독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와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바라는 게 좀 이렇게 ESF 학교를 하나, 대안학교를 하나 만드는 건 어떤가. 뭐 그냥 이렇게 대안학교라면 큰 어떤 제도화된 학교가 아니더라도 ESF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학사 자녀들을 데리고 좀 이렇게 그런 스쿨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ESF 멤버십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이런 이 영성을 교육시키는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하나는 많죠. 다섯 번째인가.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우리 ESF 리더 스쿨을 하나 만들어서 어딥니까? 미국의 무슨 대학인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학교는 입학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인문 고전 100권을 읽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교 이름이 제가 기억이, 이게 노쇠화 현상인데, 그 학교처럼 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책을 읽히고 리더를, 우리가 이 성사한국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 오피니언 리더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읽고 쓰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이런 리더들이 필요한데 그런 리더들을 키우려면 ESF 안에 그런 리더 스쿨을 해가지고 이런 저 혼자 생각해 본 것은 그레이트 북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인문 고전을 읽혀서 4년 동안 100권을 좀 읽혀가지고 보통 전공자가 어떤 도시공학 전공한다고 했는데 명준 형제가 1학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보는 전공책이 한 100권쯤 된답니다. 100권쯤 되는데 우리 리더들에게 한 100권의 책을 좀 이렇게 읽히고 쓰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는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그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을 읽을 줄 알고 또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조율해서 말할 줄도 알고 또 어디 가든지 글을 쓸 줄 알고 글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키워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ESF가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 역량이 있는 리더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더 우리가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우리 후배 간사님들 하실 일들이 많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들도 좀 해나가면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생각은 있지만 이 정도 이 정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아니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분량 관계상.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소망하는 바나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소망하는 바. 제일 큰 소망은 저는 이제 제 인생이 개척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뭐 동아대 개척도 했고 또 진주 ESF도 개척 뭐 이제 가서 책임 간사를 했으니까 진주 해관으로 자리 잡고 처음부터 이제 했던 있고 또 부산 해관에 와서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섬겼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교회 아까 그런 이유로 세우신 부르심의 교회를 맡아서 이제 개척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개척이 좋은데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거, 뭐 어쨌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나를 이 교회를 섬기도록 또 해주셨으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여기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개척하고 1년 지나고 코로나가 터져서 생각보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못 나오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토요학교의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 ESF의 지원간사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우리 항림 형제도 나오고 있긴 한데 청년들도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디지만 우리 ESF 스타일이죠. 그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ESF가 좀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잘 성장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ESF를 좀 잘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나를 밀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좀 많이 붙여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그런 배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조금 크게 되면 자라게 되면 우리 ESF나 또 다른 부산 ESF나 이 진주 ESF나 경남에 있는 ESF 또 이런 ESF를 잘 섬기는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게 이제 소원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한때는 명준 형제 같은 때가 있었는데 나도 한때는 학생이었고 그랬는데 벌써
50 중반을 이렇게 55세가 됐으니까 50 중반을 이렇게 왔는데 바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까지 잘 하고 충성스럽게 잘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